네, 뉴스 분석 함께할 세 분 소개합니다. 김관욱 계명대 교수, 서정욱 변호사, 장해찬 국민의힘 선대위 공동청년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대선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준석 대표를 얼싸안으면서 그동안 있었던 내용이 봉합이 되는 듯한 모습입니다. 지금 한 3일 정도 지났나요? 자,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맥락 없는 화해라는 이런 우려의 시선도 있었고, 윤핵관 문제나 야권 단일화, 재보선 공천 문제 아직도 남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한 2, 3일 이제 지난 것 같은데요. 진짜 봉합이 된 것 같은지, 원팀이 된 것 같은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보기에 임시로 미봉된 상태고요. 네. 앞으로 갈등이 첩첩산중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중에 가장 심한 게 두 가지가 있다 봅니다. 네. 첫째는 이제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인데 이준석 대표는 이제 안철수 후보와 사적인 감정이 좀 많아요. 단일화에 상당히 반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전략상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최근에 급상승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제 단일화 때문에 갈등이 한번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가장 걱정되는 거는 바로 이제 5군데 재보궐선거입니다. 네. 예를 들어 이제 서초나 대구는 공천만 되면 이게 당선이 되는 지역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 과연 이게 공천권을 윤석열 후보가 당무 우선권에서 행사하느냐, 아니면 이제 이준석 대표 행사하느냐, 이런 이제 갈등도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게 상당히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네. 저는 이제는 이제 국민들도 참을 만큼 참았잖아요. 따라서 조금씩 양보해서 앞으로 갈등 없이 원팀으로 가야 된다, 이런 기대는 제가 밝힙니다. 대구에서도 당 소속이 아니라 무소속으로도 살아 돌아와서 다시 복당하는 경우도 있었고 하니까요. 또 그런 경우도 있죠. 네, 이게 첩첩산중이다라고 해주셨는데 사실 당내 화학적 결합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아직은 물음표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 화해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그러니까 그 수술 가위를 뱃속에 넣고 봉합된 상태. 네. 그래서 굉장히 아직은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싸웠는지를 모를 정도로 갑자기 싸우다가 갑자기 또 해소가 되는 이런 장면을 국민들이 왜 이걸 봐야 되는지를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략부총장 임명권 때문에 우리 정당사에 사실은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네. 의총에서 당대표를 사퇴 결의하는 것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없었는데 그것을 뭐 때문에 했는지, 그리고 어느 날 어느 시간에 그냥 면설 하나 했더니 갑자기 또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만세 부르고 포옹하고 이런 장면이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건지, 그 과정 속에서 국민들은 존재했었던 건지,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후보나 대표가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기뻐서 뭔가 큰 승리를 거둔 것처럼 막 만세를 불러요. 이런 것은 국민의 어떤 눈높이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그런 얘기인 것이고, 네.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준석 대표의 문제는 사실 말 때문에 비롯되는 거였거든요. 대부분이. 그런데 그 말이 지금은 그냥 스탑되는 것이냐, 계속해서 당내 얘기를 안 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계속 얘기는 나올 것이고 하기 때문에 또다시 이런 어떤 논란거리가 만들어질 공산이 굉장히 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장해찬 이제 본부장이죠. 국민의힘 선대위 본부장. 어떻습니까? 지금 한 2, 3일 지났는데요. 진짜 원팀이 된 것 같습니까? 내용이 하나도 없나요? 궁금합니다. 선거 과정에서 약간의 이견이나 의견 충돌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죠. 다만 그것이 밖에서 지켜보는 국민들 보기에, 또 유권자나 지지자들 보기에 불안감을 야기하면 안 되고 내부에서 어느 정도로 잘 추슬러지느냐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의견 충돌 등이 밖으로, 외부로 고스란히 노출됐다면 앞으로는 그럴 가능성은 대단히 줄어들 것 같습니다. 네. 신문진 입장에서 봐도 그렇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이 선거 과정에서 본인이 밖으로 나가게 된다면 당대표 사퇴하겠다고 배수진을 쳤고, 윤석열 후보님 같은 경우도 이번 갈등 봉합이 끝이어야지 여기서 다시 3차 갈등으로 불거지게 되면 모두에게 좋지 않다는 것을 전부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극적인 봉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그리고 말뿐인 봉합이 아니라 결과물이 바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59초짜리 이 정책을 설명하는 쇼츠 같은 경우도 같이 만들어지고 있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도 슬림화된 선대위에서 젊은 층과 2030을 겨냥한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들이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말뿐인 봉합, 그리고 두 사람이 같이 얼싸안고 사진 찍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의 결합이 실제 이후 메시지나 행보 등의 시너지 효과로 나타나고 있어서요. 김관욱 교수님 말씀처럼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염려를 일으킨 부분은 참 죄송스럽습니다만 앞으로는 조금 다를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기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윤 후보는 이제 바로 이번 주에 홍준표 의원을 만난다라고 합니다. 윤 후보의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신년 인사 겸 안부 전화를 드렸는데 다음 주쯤 한번 날을 잡아서 보자는 말씀을 하셨고 날짜나 뭐 이런 건 아직 정하진 않았죠. 네, 바로 갈등 봉합하고요. 속도 내면서 원팀을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본부장님께 이어서 여쭤볼게요. 이제 홍준표 의원과 만난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홍준표 의원의 유튜브에도 출연한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좀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당장 그 홍카콜라 TV 예. 출연은 불발이 된 것으로 언론을 네.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이제 다가오는 주에 두 분이 만나지 않겠나 하는 관측이 좀 우세적이고요. 지금 이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결합 이후에 국민의힘 분위기가 우리는 원팀으로 가야 한다는 쪽으로 중지가 모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경선 과정에서 각자 다른 후보를 지지하셨던 분들도 지난주에 있었던 그 극적인 봉합, 결합을 보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마음의 준비들을 조금씩 더 많이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 과정에서 다음 주에 만남 이후에 정말로 이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전 대표가 함께하는 그림, 또 유승민 전 원내대표도 같이 하는 그림 등이 그려지게 된다면 시기는 민주당에 비해서 조금 늦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국민의 시선을 주목시켰기 때문에 이 원팀 효과는 국민의힘 쪽이 오히려 더 크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분석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근데 원팀 효과가 지금 정도에 나온다는 건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제가 이제 그 윤석열 후보의 대전략 있잖아요. 이걸 방송에서 몇 번 했는데 옛날에 그 황준원의 조선 책략이라는 비유를 들어보면 윤석열 후보는 이제 그 친 박근혜, 그다음에 결 홍준표, 연 안철수 이게 필성 전략입니다. 어떤 세 거요? 분, 네. 그러니까 친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를 받아내야 돼요. 그다음에 결 홍준표 후보 결합해야 돼요. 그다음에 연 안철수와 연합하는 네. 이게 바로 윤석열 후보의 필성 대전략인데 문제는 그러기 위해서는 두 분 다 노력을 해야 돼요. 첫째, 윤석열 후보는요. 홍준표 의원을 러닝메이트에 가깝게 대우를 해야 됩니다. 미국에는 대통령, 부통령 러닝메이트가 있잖아요. 홍준표 의원이 여론조사만 보면 이제 그 48% 얻었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따라서 이제 러닝메이트에 맞게 저는 예우를 해야 된다. 이래 보고요. 그다음에 그 홍준표 의원도 이제까지 역사를 보면 불복하는 후보에게 미래는 없었어요. 네. 그게 손학규 이인재 효과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YS나 박근혜 대통령은 깨끗하게 승복하고 도왔기 때문에 대통령이 됐던 거예요. 홍준표 의원도 지금 이게 미적지근하게 대구시 선대위 고문 이거 가지고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12월 2일 날 함성희 변호사 중재로 세 분이 만난 적이 있잖아요. 이제는 좀 더 화끈하게 사나이답게 한번 제대로 도와라. 이렇게 저는 요구합니다. 네, 화끈하게 러닝메이트 수준으로 이제 행보를 해야 된다라고 해주셨는데 사실 이런 윤 후보의 목소리에 대해서 홍준표 의원은 좀 불편한 기색을 SNS를 통해서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한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같이 보시면요. 그러니까 이미 대구 선대위 고문으로 원팀 되어서 참여 중이다. 그런데 왜 자꾸 유승민 후보와 묶어서 원팀 운운하는 기사 나오는지 참 유감이다. 이게 윤 후보가 잘못되면 또 제 탓이나 하려고 밑자락 까는 거냐? 이런 글을 올렸어요. 교수님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본인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없는데 왜 자꾸 날 끌어들이느냐 뭐 이런 얘기예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윤 후보가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을 때도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낮은데 갑자기 뛰어들어가지고 뭔가를 한다? 그것도 사실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지금 윤 후보 입장에서는 김종인 전 위원장도 나가고 뭐 유승민 의원도 안 오고 뭐 등등의 상황이 원팀이 안 되고 있으니까 굉장히 답답하고 초조할 수는 있겠지만 이 분들은 사실 계산법이 다르거든요. 그러려면 진즉에 이제 이런 어떤 진정성을 갖고 모시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작업을 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는 선대위도 아니고 선대본입니다. 들어와서 어떻게 일을 할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도 이렇게 생각을 안 하면서 자꾸 원팀 얘기를 하면 사실은 이제 대상은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죠. 나보고 뭘 하라는 거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구성 자체를 본인의 어떤 시각 속에서만 이끌어 나가면 이런 불협화음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마음을 이제 서로 열고 하나가 되는 장면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모든 게 뭐 후보 탓이 제 탓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으니까요. 이런 인적 구성, 뭐 원팀 관련된 내용도 아마 이번 주에 두 사람이 어떤 내용으로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그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에서는 극적인 화해 후에 여러 가지 과제가 산적해 있는 국민의힘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저희는 바로 여론조사 한번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